오늘 방송은 감방청문회를 직접 하고 오신 손혜원 의원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서요. 어제 우여곡절 끝에 최순실이 수감된 수감동에 직접 찾아가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그 교도소 청문회였죠, 근데 증인들이 안 나왔어요. 세 명 다. 세 명 다 안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빵 안으로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의견을 했고 문제가 없이 가서 잘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약간의 대치가 있었다면서요? 이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가는데 의결을 했을 때 거기 그 구치소장하고 위원장하고 협의를 한 게 그 휴대폰들은 갖고 들어가도 된다. 네. 카메라는 갖고 그 언론은 못 들어온다. 이랬었어요. 근데 입구에 딱 섰는데 입구에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입구에 딱 섰는데 의원들 휴대폰을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 구치소장이 서서 그래서 거기서 또 한참 또 싸웠지 소리 지르고 막 이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이제 양당에 한 사람씩만 갖고 들어가고 위원장하고 가지고 들어간다 했는데 문 하나를 지나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나갈 때마다 나타나네. 거기서 또 박영선 의원 소리 잘 들리고 싸움도 진짜 잘해. 아무나 갖다 막 까 그냥 막 욕하고 당신 말이야 막 이름 부르면서. 근데 그래서 거기서 다 뺏겼어요 결국은. 그리고 위원장 거 하나 들고 들어간 거예요. 김성태 위원장. 예, 하나 들고 들어갔고 이제 카메라가 ENG가 따라 들어와서 같이 최순실이 나오면 스케치만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어. 갔는데 벼랑간 소장이 저쪽 방을 가더니 최순실이 이제 나와 있대요. 나와서 거기서 점심을 먹이고 이제 그 방에 있대. 근데 앞에 거기 막 이렇게 그 교도관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라 그러고 나오더니 다시 이 소장이 내려가. 우리 옆에 요만한 쪽방에 모아놓고. 내려갔다 한 시간도 넘게 걸리더니 오더니 안 되겠다는 거야. ENG 카메라 그 스케치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휴대폰 하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도 못 찍겠다는 거야. 김성태 위원장 것까지도 내놔라. 남부구치소는 찍었는데. 그랬는데 보세요. 근데 최순실이 더 센 거지 걔들보다는 훨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막 버티고 나가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나가자 하면서도 이 국회의원들 9명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좀 아깝잖아.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나가면 이게 뭐야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까지 들어간 것도 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냥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분한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양보를 할 것이냐. 근데 양보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러고 있는데 김성태 위원장이 나가서 이제 회의한다고 오더니 그 소장이 이상하잖아요. 2번이나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앞에서 그러는 게. 그래서 제가 김성태 위원장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하라 그랬어요. 그때 장관 대행이라대. 차관. 네. 그 사람한테 전화를 딱 했는데 설명을 하는데 상대방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딱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지시를 내렸구나. 여기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야, 그 휴대폰 빼서 이거 한 거야. 안 그러면 알 수가 없는 얘기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얘네가 다, 근데 그게 그 차관의 일이었겠냐고요. 그 위에 황교안이 있죠. 그리고 저는 그보다 더 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는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진을 못 찍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그냥 뭐 카메라는 갖고 있대, 사진은 안 찍기로. 자, 여기까지 듣고 그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떤 게요? 이걸 청문회 국조위원들이 이렇게 네네. 하자고 결의를 해서 들어갔는데 네. 교도소에서 계속 막은 것. 네. 사실 이게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의 그런 교정공무원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일단은 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의 방법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네. 그리고 또 조사 장소도 이제 그 국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기타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기타 장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은 한데 충돌하는 거죠. 이제 국회가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제 국정조사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또 교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절차가 이게 규정이 있느냐. 예.
규정이 없는데 이제 그 열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후에 책임 추궁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신경 쓸 수도 있습니다. 교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돌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측의 입장을 좀 조율하고 절충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한 것 같은데,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교정 공무원 입장에서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규정에 어긋나게 하거나 규정이 없는데 편의를 봐줬을 경우에 자신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것도 비난 우려가 됩니다만 사실 국회가 이제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어떤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그 최순실 씨 등이 청문회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서라도 보겠다. 찾아가서라도 물어보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답을 얻도록 질문하겠다. 그게 훨씬 더 우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따진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그 접견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결 수용자잖아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이제 그 가서 면회를 할 수 접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도 하루에 한 번 이제 10분 내지 15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접견이 가능합니다.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뭐냐면 최순실, 안종범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못 만나게 해서 아예 그 변호사만 만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법원에서 변호사만 만나라고 했는데 왜 의원들이 들어가서 만났냐? 그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일반인들을 만나가지고 사인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수사에 방해되고 재판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까봐 못 만나게 한 거지. 증거 조작이라든가. 네, 국회의원을 못 만나게 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들어가지고 이런 그 법원의 접견 제한 조치를 들어서 이번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불법이다, 법을 어겼다, 헌법가치에 반한다, 형사절차법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수긍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 변호사, 나도 말 좀 하자고. 내가 이 분야는 최고 전문가야. 자, 제가 일단 법조인이잖아, 나도. 네, 구속 그렇죠. 피의자. 그럼요. 예. 저도 못하는 건데. 대표해서. 예. 그리고 또 서울구치소에서 웬만한 내가 사람 잘 못해 그거. 서울구치소에 2번 살아봐서 다 알아. 구조를 다 알아. 지형지물을. 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도 해봤어요. 어저께 그렇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거기 자기 갔다 왔다고 한 5번쯤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국회에서는 어떠한 것도 법률로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교정의 원칙 이런 것까지 다 국회 다 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럼요.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최순실이 나와라 그랬어. 안 나왔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구치소 갔어요? 최순실이 안 나온대, 감방에. 그럼 국회의원들이 감방 안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려고 그랬어요, 어제 원래.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계속 뭐라 했냐면, 서울구치소 독방은 1, 2, 3방이고 4방부터는 혼것방이에요. 근데 최순실이 1, 2, 3방에 있을 거야. 셋 중에 하나. 그럼 1.04평이야. 거기 1.04평은 4명밖에 못 들어가. 그럼 뭘 하겠어? 그럼 그 바로 앞에 빨래실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지필실이 있어. 편지 쓰는데. 야. 거기는 10명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1, 2, 3방 안에 있잖아. 가가지고 문 따고 나와. 그리고 2발짝 걸으면 지필실로 가는 거야. 거기서 10명이 있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그거를 구치소에 협조하면 되는 거야. 예. 또 하나는 신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걸 알겠지? 그렇죠. 손주 변호사. 알지, 네네. 나도. 가장 최근에 정한 것은 국회에서 정한 거야. 그러면 이전에 법무 교정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보안시설이긴 해. 저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모든 사람이 막 핸드폰 들고 가가지고 그 안에 교정실을 막 찍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유지되는 보안시설이야. 그리고 그건 대표성을 인정받고 누가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촬영하면 되는 거예요. 최순실 찍으면 되지. 거기 무슨 철창 찍고 갈 거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김성대 위원장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간 거죠? 갖고는 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갔습니까? 예. 사진은 못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성태 위원장이 과연 그걸로 녹음을 했을까? 못 하셨을 것 같아. 눌러놓고 있었을까? 이건 못했을 자, 것 같고. 그러면 어디로 가신 거예요? 빵으로 간 건 아니죠? 빵 안 갔죠. 그럼 최순실이 왔죠? 네, 왔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정 면회하는데? 면회하는데. 네. 예. 글로 왔는데 그 최순실 상태는 어떻던가요? 병세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접견실에서 했군요. 그러니까. 네네. 특별 접견실. 네네. 살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그 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한 160도 안 돼 보일 정도로 왜소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안경이 그냥 어딘지 가면 안경부터 썼잖아요. 저는 근신가 했더니 원시야. 아주 심한 원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만난 게 거기 들어간 게 1시 40분에 이제 입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2시간 10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놨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여기서 그냥 나갈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기록도 못하고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굉장히 감정이 좀 상태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격하게 야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의원들이 어찌나 착하게 하든지 그럼 청문을. 2시간 동안 직접 이제, 문답을 하셨을 텐데, 결국 최순실이 눈물을 보였다고 해요?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울었어요? 네. 아니, 1시간 30분밖에 총시간? 못했습니다. 총시간 1시간 30분인데. 네. 거기서 3시 36분에 나타나서. 어떤 질문에서 눈물을 보였나요? 제가 처음에 딸. 제가 처음부터 이제 이 의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질의를 할 것인가를 했는데 이거 뭐 절대 대답을 안 할 거다. 뭐든지 다 아니라 그러고 불리한 건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지나가는 말 같이 농담으로 그랬죠. 제가 울릴까요? 그랬더니 울려보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3번 울렸어. 3번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3번째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황영철 의원이 뭐 그냥 고향 어디냐, 무슨 뭐 공황장애가 지금도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한정 의원이 너무 착하게 해주더라고. 이건 다 지금 기억력으로 하고 계신 거죠? 어디 아니야, 녹음을 못했게. 메모들 다. 메모를 제가 했습니까? 이 메모를 다 해왔어요. 아, 거기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 다 네. 이걸 넉 장에 걸쳐 제가 네네네. 이걸 깨알같이. 네네. 아, 이쯤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우,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김한정 의원은, 이건 제가 처음 까는 거예요. 예, 예. 네. 많이 힘들 거다. 내가 청와대 있을 때 나도 대통령을 모셨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도움 요청을 대통령이 먼저 했느냐, 당신이 먼저 한 거냐, 얘기 못 한다. 얘기 못한다고요? 얘기 못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마지막 만난 것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당신을 얘기했다는데 억울하지 않냐? 처음 듣는 얘기다. 언제 그랬죠? 이렇게 물어요. 그다음에 자기 방어 한번 해보시죠. 했더니 심신이 힘들어서 동행 명령장이 왔을 때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 아니 마음대로 안 해요. 힘들면. 그래서 신병이 복잡해서 무슨 일이 뭔지도 모르고 여길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면 나는 몸이 힘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한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얼마 전부터 알고 지냈는지 했더니 기억 안 난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대통령한테 지시를 하던데 녹취를 보니 그러자 없다. 그리고 김영재 피부과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2년 동안 136회 7,900만 원 지불했다는데 프로포폴 환자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난 기억 안 난대. 딱 그러고선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소아 의원이 이제 김장자는 이임순 때문에 알게 됐습니까? 이임순 누구야? 순창병원의 상대 의사예요. 그랬더니 뭐 대답 안 해. 가만히 고개 숙이고 말도 막 잘 안 들릴 정도인데 최순실 제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다 들었어요. 투덜두글 바로 옆자리에. 여기 예. 바로 옆자리. 최순실의 왼쪽 바로 옆이었죠. 네네. 오른쪽 바로 네, 옆. 오른쪽.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 피부과 얼마 줬는지 그런 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장자는 그냥 아예 대답을 안 한 모른대요. 거예요? 모른다 그랬어요? 예, 모른대요. 본 적 없대요. 참, 그다음에 이제 차움 김영재를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갔었느냐? 아닌 것 같다.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저도 여기 있어봤어 압니다. 이게 한 5번 쳐더라고. 얼마나 자랑이다, 자랑이야. 거창 좀 그만하라고 내가 몇 번을 그랬어. 얼마나 힘든지 잘합니다. 환경도 저 때보다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신문 TV는 보느냐? 그때 거의 못 본다. 하루에 1시간 뉴스를 해준대요. 그거만 본다. 근데 그것도 막 늦게 검찰에서 가서 늦게 끝나고 그러면 못 한다. 그리고 이제 편지는 쓸 수 있느냐? 못 쓰게 막아놨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신이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가만 대답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그 다음에 이제 묻죠. 일요일 날 4시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하태경이구나. 일요일 날 4시에 맨날 갔느냐? 3인방과 회의를 했느냐?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태블릿 PC는 본인과 상관없다 했는데, 관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했더니 저는 노트북을 씁니다.
딱 그렇게 딱 자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안민석 의원이 이제 거기서 또 되게 웃겼어. 저를 아시지요? 아. 이렇게 물었어요. 저를 아시죠?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하고 네. 그래요. 여기 누구 아세요? 박영선 의원 아시죠? 이제 안민석 의원이 묻는 거야. 그랬더니 고개 끄덕해. 그리고 그다음에 장재원 의원도 아시죠? 그랬더니 고개 끄덕해. 제가 옆에서 저는 아세요? 물었더니 씩 웃더라고요. 여유 있네. 제가 좀 옆에서 저는 아세요? 그랬더니 씩 웃어. 그리고는 이제 그 승마 쪽에 서정현 감독을 아시냐? 통하고 왔는데 뭐 협박은 받았느냐? 뭐 박원호 씨한테 뭐 이런 얘기는 특검에서 말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련되는 지금 뭐 약이다, 프로포폴이다, 뭐 피부과다, 뭐 승마다, 뭐 이런 거는 일체 말을 안 해요. 예. 다 노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작정을 한 거죠.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제 질문은 첫 번째 그거였죠. 정유라 씨랑 헤어진 지 꽤 되셨습니다. 네. 손자가 더 보고 싶으세요? 유라 씨가 더 보고 싶으세요? 이 고개를 숙여. 숙이들. 유라 씨가 더 걱정되세요? 손자가 더 걱정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내려서 얼굴 턱에다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마스크 벗으라 그랬더니 이쪽 마스크를 탁 내려서 여기 귀에 걸어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건채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얼굴은 팽팽한데 여기 목 옆에 이 살이 좀 많이 늘어졌더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주사도 맞고 그랬겠죠. 근데 그 얘기에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스크를, 걸려있던 이 마스크로 이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누가 더 걱정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 게,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그 딸이 그렇게 올림픽 금메달을 그럴 만한 집중력과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그럴 만큼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이 돈과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일 아니었느냐. 이제 계속 울더라고요. 그 얘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박영선 의원은 김장자 씨 얘기를 물었죠. 알죠? 하니까 몰라요. 여기서 특혜 있습니까? 보니까 소파 옆에서 아주 편안하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시중을 들고 있고 특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발칵하는 거야, 여기서. 특혜 없습니다. 여기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나 봐요, 안에서. 그 감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옆방이에요? 그러니까 1, 2, 3방이 독방이고요. 네네. 4방부 통곡방인데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안에서 봉변도 많이 당할 거예요. 근데 독방에 있잖아요. 독거수용. 아니, 그러니까 운동할 때 이럴 때, 그렇지. 오고 갈 때, 씻을 때 이럴 때, 오고 갈 샤워할 때, 때. 거기 있는 이제 재소자들은 사람이 많아요. 성질도 고약한 사람도 많고. 그러면 거기서 막 이렇게 무안 주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주눅 들어요. 양반이 그러더라고. 여긴 여자가 많아서 특혜 줬다가 난리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시끄럽게 세상을 만든 사람이라 신경을 다른 이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지, 뭐 전혀 특혜 받는 거 없고, 그리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새벽이면 나가기 때문에 심신이 너무 피곤하고, 그랬다. 그랬더니 뭐 또 이런 질문들을 했죠. 뭐, 그래도 그동안 신나게 사셨잖아요. 박영선 의원이. 그랬더니 또 거기서 발칵해. 신나게 산 거 없습니다. 신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답변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답을 안 했거든요. 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 법적인 걸림돌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뭐 특혜 받지 않았다. 그거 물어본 사람은 없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이 1, 2,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당신을 버렸다. 그 얘기 있었어요. 예. 그런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근데 이게 제가 느낌에서는 이번 이걸 보면서,
섭섭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네, 둘이 갈라질 거라고. 예, 대통령이 굉장히 섭섭해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그, 고영태 압니까? 알아요. 차은택 압니까? 알아요. 정동춘 이사장 압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말 안 해. 안다고만 얘기하고. 그런데, 그, 단순히 이제 법리 따지는 그런 이제 재판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뉘우치고, 이게 해야지 모른다고 버티면은 더 화를 낸다, 국민들이.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누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다라는 그런 원망을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고영태나 차은택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많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반감을 느끼고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굽니까? 지금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뭐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거의가 이제 뭐 박 대통령에 관한 거는 모른다. 대답할 수 없다라고 했고 다른 뭐 증인들을 만난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모른다. 일단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개인적인 제가 이제 말고는. 최순실 심리를 오늘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요거 얘기하고 정리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죠.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만 균열이 굉장히 뚝을 무너뜨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심정적으로 상당한 배반감, 이런 걸 느끼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변호인은 손수 변호사. 네. 어쨌든 최순실 변호사는 최순실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박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 보면 변호사에게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진술을 해야 당신의 형량이 낮아진다. 그건 대부분 뭐냐면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떠넘기는 걸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미 내가 최순실을 관리를 잘못했다. 그렇게 지금 떠넘겼잖아요. 예. 저는 이것이 언젠가 조만간 충돌해서 최순실이 폭로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안종범 정호성 깜방 면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면담이라고 하냐면 이게 청문회 선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네, 때문에 청문회 증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증인도 아니었죠. 정호성 안종범은 어땠습니까? 최순실처럼 그렇게 다 아니요, 모르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은 우선 그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대통령이 시킨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모든 것은 대통령이 시켰다. 단 한 가지도 내가 한 게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럴 결정한 게 사람 아니다. 없고 그럴 수 시킨 있는 대로만 했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병색이 좀 완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고 말도 별로 그렇게 하지고 싶지 않아 했는데 반면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실제로 왜냐면 제가 직전에 김성태 의원, 김한정 의원, 이혜은하고 뭐 방송을 하나 하고 와서 직접 들은 건데 그분들도 이혜은 의원은 저쪽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남부에 있었으니까 이런 게 있었죠.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결국은 음성 파일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서 사태가 좀 더 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 조사 당시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는지 회한을 느꼈는지 좀 여러 차례 좀 울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 정말 운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의원이 하자 미소를 띠면서 웃으면서 뭐 조서를 다 보셨나 보네요.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좀 볼 때 굉장히 의외의 그런 그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여유의 그런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운명이다. 출소해도 나는 대통령을 모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일단 그 탄핵되면 그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면 비서 인력 지원 국고로 안 되거든요. 네, 누구 돈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건 유출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인편, 즉 사람이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주고 최순실이 이거를 수정하고 밑줄을 그어서 인편을 통해 받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있겠죠. 물었더니 이제 이거는 그 이영선 행정관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데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렇게 그 수정된 문건을 받았지만 사실 별로 반영된 바는 없다. 쓸 게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차은택 씨의 말과 또 배치되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에게 무슨 얘기하면은 그게 반영되었다라고 했거든요. 본인도 놀랬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제로 그런 수정한 게 크게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인사 관련된 문건도 전달됐다. 근데 그 인사가 과연 어떤 인사냐, 그리고 왜 보냈냐, 예.
받았다면 최순실 씨가 보고 궁금증 해소하고 뭐 일단 그냥 갖고 왔잖아요. 김종덕은 밝혀졌지. 네, 그렇습니다. 인사. 네.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혹시라도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준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걸 써서 준 건지.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거는 답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 달리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했고 그런 거를 얻어낸 것도 굉장히 성과라고 보여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답을 안 했다고 네. 하는 것은 네. 무언의 긍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 이렇게 했어요. 건별로 지시를 대통령이 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지시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번 청문회는 아닙니다만 그 특검에서 했던 이야기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월호 국정공백 7시간 당시에 관저에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수 있다. 누군지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예, 그런 게 했습니다. 네, 예.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자, 근데 부분인 것 바로 같습니다. 그 대목인데요. 대통령이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다. 근데 그건 근무 시간이었어요. 사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적어도 근무 태만이지. 대통령은 수요일마다 쉬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근무 시간이잖아, 근무. 자, 또 하나. 우리 저 손노님께서 노승일 고영태를 만났다고. 이 사람들 보호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그날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그 후에 만난 거예요? 예, 나왔는데 그날 그 김기동을 거기 폭탄 선언을 했잖아요. 예, 노승일 씨가. 차은택이 예. 그 이제 우병우 수석이 소개를 해줘서 김기동 그 검사가 저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법률 조언자였나 조력자라 그랬던가. 근데 그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날 우병우 얼굴색이 이제 싹 변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병우가 뭐 도저히 너무 그냥 그렇게 반질거리면서 있으니까 전 실제로 그 노승일 씨가 완전히 그렇게 우리 편이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참고인을 이완영이 데리고 온 거거든, 그 셋을. 이 사안을 흐리려고 예. 우병우한테 집중되는 거를 막으려고 지네들은 계속 걔한테만 물어봤어요. 이만희 의원이나 이완영 의원은. 근데 그 얘기 도중에 제가 보기에 걔는 노승일은 조금 바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불쑥 그냥 저쪽으로 공격을 한 거야, 제가. 그래서 딱 공격해서 물어봤더니 얘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는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어렵게 되시면 그땐 제가 돕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옆에서 이제 했더니 얘가 그 차은택이 자기 그 법률 조력자로 김기동 검사를 이제 소개했다. 나는 김기동이 누군지 몰랐잖아. 근데 그거 딱 끝나고 휴식 시간에 박범계 의원이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지금 김기동이 누군지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너무 놀랄 거라면서 그냥 들고 온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리고 연락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김성희 보좌한테 다음 날 점심 먹자고 하자. 그랬더니 고영태를 데려와도 되겠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제가 고기를 사줬어요. 점심으로 사주면서 사실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잔대. 예. 그리고 옷을 입고 잔대. 언제든지 튀어서 도망갈 수 있게. 얘네들은 체육한 애잖아요. 그 노승일은 배드민턴을 한 예.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내가 생각을 해보니 언론에 노출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 노승일 씨가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서 실질적으로 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강남에서 만난 사람이 그 노승일 씨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한 사람이 1시간 뒤에 다른 데 갔는데 그 자기 옆에 또 있더라는 거예요. 어우, 섬찟하지 그런 거 보면. 와. 그리고 나는 그 어저께 최순실 씨 그 청문회에서 굉장히 나는 섬뜩한 얘기를 하나를 내가 들었는데 누가 물었어요. 부친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최태민. 그랬더니 한 3초를 대답을 안 해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친의 사망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의혹이 있었죠. 계속. 예. 그러니까 부친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 동안을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다는 예, 거예요. 몰랐죠. 조순재도 좀 물어보지. 아이, 참. 사망 친구도 굉장히 늦게 했고. 조순재.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와 이 뭐 관련돼서 뭔가 그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돼서 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오늘 그 아구인 가서 히트친 게 그 정누라가 개를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얘가 개를 그렇게 병적으로 사들인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봐서 개가 어디 뭐 이쁜 개가 있거나 좀 귀한 개가 있으면 그걸 사러 간대요. 그래서 개 15마리를 데리고서는
사는데 방에 깐난쟁이랑 같이 있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최순실하고 같이 어디 외출을 했다가 이제 그 노승일이 고영태랑 이렇게 딱 독일에 방을 열고 들어가는데 완전히 개똥이 처벅처벅 있는 채로 안 치운대, 얘는 그거를. 그 있는 채로 이 애기가 막 그 개똥을 갖고 막 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막 최순실은 동물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럼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똥도 안 치우고서는 여기서 개새끼들하고 만든 막 소리 지르면은 이건 나중에 삐소리 하세요. 나 말 안 타. 아, 그래요? 말 안 타! 엄마한테 그 모든 공격이 그거래. 말 안 타. 나 말 안 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탄대요. 그래서 요번에 그 영상 공개된 거 보면 네. 그 직원들이 그쵸. 아, 회장님 이거 보시면 네.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얘기 해요.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성실히 타지 않겠느냐는 그런. 삼성에서 사준 비싼 말 그러니까요. 타면서. 아, 그래요? 예. 나 있잖아. 욕먹을 일인데 이거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끝나고 1시간 40분 정도를 끝내고. 최순실이요? 최순실이 이제 끝나고 나갔는데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도망가려다 붙잡혀서 다시 들어왔어요. 네. 그 이제 같이 또 다 끝나고 막 아프다고 빨리 나 보내달라고 나 갔으면 좋겠다고 막 계속 그랬는데 끝까지 마쳤어요. 근데 이제 끝나기 직전인데 일어나면서 악수나 한번 합시다. 내가 그랬더니 처음에 막 머뭇하더니 손을 내밀는데 손이 요만해. 근데 손이 너무 따뜻한 거야. 손이 따뜻한 거는 피가 잘 도는 거잖아요. 건강하다. 예, 근데 손이 따뜻해서 내 손을 콱 잡는 거예요. 그 제가 손을 딱 잡아줬어요. 그리고 안 아파야 돼요. 버틸려면 운동 많이 하고 잘 먹고 그리고 자꾸 아파하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아프다고 하지 말고 자꾸 나무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운동 잘하고 잘 예. 먹고 그래요. 그들이 우는 거야. 아. 그때 너무 흐느끼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옆에 그 교도관이에요. 같이 온 그 여자 네네. 교도관 있어. 한번 안아줘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서 되게 놀래. 안 될 거 없죠. 그래서 내가 손 잡은 채로 이렇게 안아줬더니 아. 완전히 나한테 어깨를 기대고 우는데 야, 이 상황을 참 이렇게 나약하고 자기 걱정만 하고 자기 딸 걱정만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아프다고 찡찡대고 성숙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한 거야.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밀당인 거지. 네. 입을 열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편지 한번 쓰세요. 답장 올 수도 있어요. 편지 못 봤는데 나 편지 그 편지도 안 생각도 돼요? 했어. 편지도 안 돼요? 아니, 손혜원 의원님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일정 기간 거치고 다 전달해줘요. 다 물론 이제 검열을 필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제가 전문가잖아. 가면 모든 것이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최순실은 심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많이 무너졌어요. 야, 이 진짜 선의원이 좀 편지 좀 하고 하면은 답장에 네. 그 비밀을 이야기 틀어놓을 수 아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나는 드는데. 그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자기 뜻대로 일이 돼가다 보니까 저기까지 간 거겠죠. 별로 유식하지도 않고 별로 기획력도 없고 고영태하고 이 노승일 씨 얘기 들어보니까 10가지 일을 하면요. 10가지를 다 10사람한테 시킨대요. 얼마나 피곤했겠냐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도 누리고 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 일을 딴 사람한테 비밀로 해라. 이 사람한테는 얘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그렇게 여러 번을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는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쫓겨나기 전에 자기 친구를 노승일을 거기다가 갖다 놨잖아요. 주식회사에 있는 애를 데려다가. 근데 노승일은 작년 가을부터 고영태랑 둘이 계획을 세워서 시나리오를 짰다면서요. 증거를 수집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청문회 날 터트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보면 얘를 얘기 들어보니까 다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따로따로 그렇게 주머니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지 자기들도 걱정되더래요. 그 정도로. 머리에 쥐났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입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도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접견 제한 조치에 포함이 안 되는 것 된대, 같습니다. 안 된다 네, 했어. 네. 아니, 나중에 주지, 나중에. 나중에.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